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동해안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고 수십억 년의 시간을 담고 있으며 다양하고 멋진 암석이 있는 환상적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해파랑길 21코스와 영덕바닷길에 포함되는 길 중 많은 네티즌이 추천하는 코스이며 깨끗한 바닷물과 수려한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블루로드 B 코스에 다녀왔습니다. 블루로드는 영덕군의 대계공원에서 고래불 해수욕장에 이르는 약 65km의 도보 여행길을 가리키며 A, B, C, D 4개의 코스가 있으며 그중 바다 경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B 코스 트레킹을 위해 창포말 등대로 왔습니다. 이번 트레킹은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하여 대탄항, 노무랑, 경정해변을 거쳐 축산항까지 13km를 걷는 코스이며 일반적인 경우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도 포함되는 곳으로서 화산 암석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약속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오보 해수욕장 방향으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주어서 동해바다의 경쾌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흙길을 밟으며 트레킹을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동해바다의 비경과 파도 소리에 많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해맞이 공원 해안 산책로에는 약 2억 년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 형성된 화강 섭로감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강 섭로감은 여러 방향으로 쪼개진 게 특이한데 전리라고 하며 얼룩무늬처럼 보이는 포유 암등 여러 종류의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암석들 사이로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쉽게 트레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중간에 있는 정제서 잠시 쉬었으며 아침 햇살에 비친 어선이 멋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도 소리가 시원하고 듣기 좋아서 별도 배경음악은 넣지 않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바다 가운데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파도가 치는 바닷물의 색깔도 연녹색으로 깨끗하고 예뻤으며 역시 동해바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뒤쪽의 높은 산과 앞쪽의 바다 가운데서 기받기 좋은 곳도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쪽 길은 좋은 기분을 느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트레킹을 이어가다 보니 대탄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작은 방파제가 있는 항구였는데 방파제 안쪽으로 바닷물이 가둬진 곳이 있었고 편집하면서 알아보니 이쪽에서 여름에 스노클링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해맞이 공원에서부터 1.1km 왔네요. 이렇게 바다와 몇 미터 거리를 두고 걸으니 너무나 생생하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어서인지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안락한 해변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왼편 도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오보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면 되며 중간마다 주황색과 붉은색 해파랑 길들을 참고해서 가면 됩니다. 오보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있는 해수욕장이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노물리 방파제 방향으로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노물리 방파제의 등대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다시 데크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어선이 많이 정박해 있는 노물항에 도착했습니다. 노물이란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은데 장수 인구가 많아 노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노물항을 지나 데크길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암석이 많은 해안길을 걸으니 정말 멋있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큰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너무나 시원하게 보입니다. 삼척의 촛대바위처럼 뾰족한 바위입니다. 왼편의 바위는 백수리 머리 모양 같은 갈림길에서는 주황색과 붉은색 띠를 참고해서 걸으면 되며 여기에서는 가운데 길로 걸으면 됩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시원하게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 해안경비 초소가 이렇게 근사한 도보 여행자 쉼터로 바뀌었네요. 이분은 정말 멋진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 길을 걷는데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멋있었습니다. 바위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회오리 모양으로 치는 파도가 눈길을 끄네요. 따개비 마을에 있는 석동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방파제로 막아진 천연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트레킹을 위해 참았습니다. 석동 방파제 옆으로 지금은 무너진 예전 해안경비 투소 자리에서 바다 구경을 잠시 하였습니다. 바다를 구경하기 좋게 바위 측면으로 설치된 데크길로 트레킹을 이어갔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암석이 있는 경정리 근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경정리 근처 해안에는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살았을 당시 하천에서 형성된 다양한 암석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하천을 따라 운반된 모래와 범람한 진흙이 굳어져 단단한 암석층으로 형성됐다고 합니다. 경정 산리에 도착했으며 슈퍼가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힘들잖아. 휴식을 마치고 경정 해변 쪽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걷기 좋은 단단한 모래길로 된 길을 걸었습니다. 대단한 파도의 기세에 움찔했습니다. 이쪽 해변의 암석은 거대한 홍수 등으로 인해 자갈들이 하천으로 밀려 내려와 크고 작은 여감층이 쌓여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직진하면 작은 암벽 로프를 이용해야 되니 오른쪽으로 살짝 우회하면 됩니다. 경정 1, 2 근처 해변에서도 다양한 암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정 1, 2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밥을 못 먹어서 조금 빨리 점심을 먹기로 하였으며 선미호라는 횟집에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회양이 정말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트레킹을 이어갔습니다. 대계원조 마을 방향으로 트레킹을 이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작은 쉼터 옆에 오른쪽으로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다시 트레킹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가다 보니 이렇게 작은 여행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변을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보면 못 볼 수 있는데 작은 붉은 스티커를 따라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대개 원조 마을 비석이 보이고 이정표를 따라 경정 1리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두루누비 어플을 깔면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안 초속길 입구 방향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동네를 지나자 다시 바닷길이 보였습니다. 경정 1리에 도착하였으며 경정 1리에서부터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경정 1리를 지나서 해안 초속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 탐방로를 벗어나서 아래쪽 바위가 많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한무더기에 앉는 분들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도 기암괴석 구경을 실컷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탐방로로 돌아와 트레킹을 이어갔습니다. 이쪽 길은 소나무 군락이 있어서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탐방로를 벗어나서 아래쪽 구경을 하면서 트레킹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번 트레킹의 목적지인 죽도산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태평양의 무인도같이 신비로운 풍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로드 B 코스는 모든 길이 다 멋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멋있는 경치에 감탄을 하며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안 바로 앞쪽에 절벽이 있었는데 암벽 등반용 지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니 바다를 배경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해안을 따라가면 됩니다. 죽도산 근처에 오니 먼지털이용 공기 압축기가 있었습니다. 블루로드 다리를 건너고 죽도산에 올랐는데 정상 부근에서 공사 중이라 다시 그대로 내려왔고 트레킹을 종료하였습니다. 축산항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려 했는데
마침 버스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해맞이 공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느라 6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어플을 보니 이동거리도 20km 정도를 이동하였네요. 이번에도 멋진 경치에 또 하나의 추억을 쌓으며 트레킹을 종료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창이 넓은 모자와 넉넉한 마실 것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멋진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